가격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NCM, NCA 모두 양극재 가격이 하락했는데 NCM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월 대비 6.2% 감소하고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킬로그램당 32.5까지 빠졌다. NCA 같은 경우도 킬로그램당 38.1불까지 빠지면서 7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그래서 가격의 회복은 그럼 도대체 언제 나오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너무나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고, 근데 영상을 올리고 보니까 여전히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너무나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2차전지 관련돼서 주가가 빠져서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다소 좀 2차전지 관련돼서 다소 조금 조심스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지만 그 2차전지에 제가 공급자 측면을 너무 강조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아무리 업황에 계신 분들이 강력하게 이 공급 사이드 이 업황에 계신 분들, 공급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는 이렇게 회사가 폭풍 성장할 거다, 매출과 이익이 50%씩 늘어날 거다 해도 결국은 전기차를 사주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전기차의 성장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명확한 사실인데, 너무 이 업체 공급자의 측면만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점, 그래서 수요자, 소비자의 측면을 간과한 점을 너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2차전지 업종이 단기간에 부침은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탈탄소, 친환경이란 큰 대의 명분에 따르면 전기차의 인프라가 충전 관련된, 그 다음에 이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그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 모델이 나오고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이 휘발유차하고 같이 결었을 때 그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일종의 그리드 페리티 구간, 그게 지금 미국 차 기준으로 하면 전기차의 평균 하이엔드까지 포함해서 평균 모델 가격이 5만 불 초반까지 많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차의 평균 가격은 4만 8천 불이니까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가 많이 나와야 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여전히 전기차로 바뀌는 그 시기는 늦어질지언정 전기차 시대는 분명히 앞으로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성을 보는 이유는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 12월 데이터, 가장 최신 데이터로 보면 여전히 미국은 10.2%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절반이 전기차로 다 바뀐다 치면 5배 정도의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 물론 장기 그림이다. 절대로 1, 2년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소한 5년 이상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유럽은 지금 26, 7%까지 올라왔으니까 유럽도 50%까지 가려면 2배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국은 지금 12월 달 데이터로 보면 34%, 이미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급격하게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소비자 측면을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주가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전지 일부 기업들이 너무 단기간에 올라서 계속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이제 6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다소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와도 더 이상 상승하는 게 급격히 둔화되면 그게 고점이듯이, 전기차도 아무리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전기차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점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 뷰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신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의견이 변화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당연히 생각이 달라져야지, 시장에 따라서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아무리 2차전지 업황이 좋아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데 2차전지 업황 좋아지니까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고 고집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2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가 소비자의 그 수요 측면을 굉장히 간과한 측면도 있고, 2차전지 관련돼서 2차전지 업황이 좋아도 2차전지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락이 나오고 2차전지 주가가 못 가는 걸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시장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개별 종목이나 내가 투자한 산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바뀌어야지, 그러면 더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거지. 저는 실전 투자로 뭐 7, 8년 갖고 있었는데 7, 8년 갖고 있어도 본전 회복 안 되는 종목들은 본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 따라 순리대로 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원칙과 기준도 중요하지만 내 원칙과 기준이 시장과 안 맞으면 유연하게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요. 뷰가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뷰가 안 바뀌고 그냥 내 고집대로, 시장은 계속 바뀌고 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주식시장이 변화하는데 나는 내 고집만 돼서 전기차 언젠간 좋아지겠지, 반도체 계속 좋을 거야, 그렇게 하고 뷰로 안 바뀌면 그거는 실패할, 순간 일시적으로 성공을 했을지언정 계속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뷰는 바뀌는 게 저는 당연히 정상이라고 보는데, 물론 뷰라는 건 단기 뷰도 있고 중기 뷰도 있고 장기 뷰도 있는데 그게 시시각각 바뀌는 것 자체는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장기 뷰라고 할지언정 산업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기거나 그게 주식시장에서 가격으로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뷰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뷰가 바뀌지 않아서 널 신뢰한다, 그거는 상당히 조심해 하고,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여전히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 정도 하락했고 코스피는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누적적으로 평균 13% 빠졌으니까 코스닥 지수를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종목별로 철저한 차별화 장세가 나왔고요. 엔캠 같은 경우가 152%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신고가 영역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엔캠과 같은 이 전액을 만드는 동화기업이 최근에 엊그제 뭐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면서 35%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극재단에서 최근 가장 LG화학을 포함해서 LG화학,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그 다음에 LNF, 코스모 신소재 중에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MLCC에 들어가는 부품도 하는데 그쪽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특징적인 게 소위 말하는 비싸게 산 악성 재고 자체가 거의 없다. 가장 재고 측면에서 깨끗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으로 저는 LG화학이 굉장히 주가가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 다음으로 LG화학이 지금 마이너스 6%지만 오늘 종가까지 아마 반영하면 이게 거의 마이너스 2, 3%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요. LG화학 최근에 지금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LG화학 좀 다르게 봐야 되고, 그리고 역시나 니켈 도금 강판, 원통형 배터리의 거의 니켈 도금 강판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TC스틸이 최근에 주가가 다시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뒷단에 보시면, 뒷단에는 이제 파우치 필름 쪽에 소재를 만드는 율촌화학이 5%
수익률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장비 쪽에 CIS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그 알루미늄 박 소재 쪽에 역시 DI 동일도 1%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단의 필옵틱스가 5% 수익을 나타냈고요. 가장 부진한 거는 역시나 솔루스 첨단 소재가 1월 달에만 57%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부진했던 거는 장비단에서 윤성 FNC, 윤성 FNC가 29%나 빠지면서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앞단에는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단에서는 가장 부진했고요. 26%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여전히 많이 부진하고 주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된 업황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앞으로 계속 매달 체크해야 될 게 전기차의 판매량과 배터리의 출하량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판매량과 배터리 출하량 관련돼서 가장 그래도 집계가 제일 최신으로 된 12월 달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12월 달 전체 전기차 침투율은 평균 19%로 기록했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10%, 유럽이 28%, 중국이 33%인데 12월 달에 전년 대비 20%, 그러니까 보통 월로 YOY 대비로 40% 성장하다가 12월 달에 급격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역시나 1등 중국이 105만 대를 팔면서 43% 정도 전년 대비 성장했고요. 유럽이 30만 대 2등 팔면서 28%까지 전년 대비 빠졌습니다. 3등 미국이 15만 대인데 미국은 55%씩 성장하다가 12월 달에 점유율은 시장 침투율은 9.3%지만 성장률 자체가 24%까지 빠졌고요. 그러면 우리의 주력인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을 봤을 때 55만 대를 팔았는데 유럽이 55%를 차지했고 미국이 27%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탑10 중에 55만 대 중에 46만 대가 탑10 브랜드에서 나왔고요. 역시나 1등 테슬라가 11만 5천 대를 팔았고 2등 지금 사실은 폭스바겐 판매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7만 5천 대, 3등 BMW가 5만 대를 팔았고요. 4등은 역시나 스텔란티스. 올해 아마 스텔란티스 신규 차종이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스텔란티스가 4만 6천 대, 5등 현대기아차 4만 2천 대. 특징적인 게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모델 3랑 모델 Y가 7년 이상 지난 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판매량 브랜드별로는 모델 Y가 1등을 했고요. 테슬라 모델 3가 2등을 했습니다. 3등은 인상적인 폭스바겐의 ID4. ID4가 판매가 잘 안 됐냐 했지만 여전히 중국을 제외하고는 견조하게 3위권을 유지했고요. 4위에는 이 MG가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MG4 요게 4등을 했고요. 5위에 BMW i4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별 역시나 1등은 테슬라가 또 다시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은 그 BYD의 송 DM, 그리고 3등은 테슬라의 모델 3. 그래서 1등, 3등 다 테슬라가 싹쓸이 했고요. 처음 보는, 근데 4등에 이제 상하이 GM 우링의 빙고란 차가 처음으로 4등으로 혜성처럼 등장했고요. 5등 BYD의 시거리란 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하면 역시 글로벌 전체 1등은 BYD가 32만 대로 1등 했고요. 테슬라가 19만 대로 2등.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등 상하이 자동차 SAIC가 대략 한 16만 대, 4등 폭스바겐, 5등 길리, 6등 BMW, 그 다음에 9등에 스텔란티스, 10등 현대기아차.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 모두 12월 달에 5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 미국 시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 전체 12월 달에 15만 대 팔았고 24.2% 전년 대비 성장했는데 역시나 테슬라가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여전히 점유율은 40% 정도 차지하면서 6만 대를 팔았고요. 스텔란티스가 2등입니다. 스텔란티스가 현대기아차를 제치고 현대기아차가 2등까지 올라갔었는데 스텔란티스가 10.6%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6,000대를 팔았고 현대기아차가 8.2% 차지하면서 12,000대를 팔았습니다. 4등은 역시 포드인데요. 포드가 그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 잘 안 팔린다고 엄살은 부렸지만 12월 달은 판매량 나쁘지 않았습니다. 11,000대를 팔았고요. 5등 폭스바겐이 8,000대를 팔면서 5.4%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데이터인데요. 유럽은 역시나 폭스바겐이 1등을 차지하면서 63,000대 20.9% 점유율을 차지했고 테슬라가 41,000대를 팔면서 13.8% 2등으로 내려왔고요. 특징적인 게 3등입니다.
삼성 SDI 주력 고객 중에 하나인 BMW가 35,000대를 팔면서 3등으로 올라왔고요. 4등, 스텔란티스는 4등으로 떨어졌습니다. 29,000대를 팔면서 9.6%를 차지했습니다. 5등에 다임러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출하량인데, 이 배터리 가격, 아까 배터리 가격의 그리드 페리티 말씀드렸는데 2013년만 해도 760불 정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쌌는데 2022년까지 계속 떨어지면 2021년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2022년에 리튬 가격 급등이 나오면서 평균 160달러 이상을 배터리 가격이 나오다가 작년에 23년에 평균 139달러까지 20% 이상 배터리 팩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출하량 같은 경우는 전체 글로벌로 전체 전년 대비 15.3% 성장한 80.9기가와트를 기록했고, 이 중에 중국이 27% 성장한, 중국도 50% 이상 성장하다가 27%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유럽은 오히려 20%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배터리 출하량이. 그래서 16.3. 미국은 55%씩 늘어나다가 29.7%, 약 30% 성장한 10.3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 전체 이건 글로벌 중국 제외 아니고 중국 포함이고 CATL이 32.3기가와트시로 17.9% 성장했고요. LG엔솔이 12월달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9.3% 글로벌 포함해서 중국 포함해서 9.3% 감소하면서 10.1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BYD가 30% 이상 증가하면서 12.7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LG엔솔 못지않게 파나소닉이 12월달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14% 이상 빠지면서 3.8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K온이 16.7% 성장했고 삼성 SDI가 7.2% 성장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총 32.4기가와트시 출하량을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0.7%로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됐고요. 특히나 중국을 제외하고 LG엔솔이 15%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9.3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 CATL 같은 경우가 4.5%, CATL도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면서 8.7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파나소닉 역시도 부진하면서 14% 이상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파나소닉이 3.7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SK온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SK온은 14%, 삼성 SDI는 7%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은 총 출하량 10.3기가와트 중에 파나소닉이 6% 감소한 3.1기가와트시로 여전히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LG엔솔이 미국에서 58% 성장하면서 2등으로 2.3기가와트시로 파나소닉하고의 월별 중에 역대 최소 차이로 격차를 줄였고요. CATL하고는 격차를 벌렸습니다. 12월 달에 CATL은 3.8%밖에 성장 못하면서 1.5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삼성 SDI인데요. 71.6%, 70% 넘는 성장을 하면서 1.7기가와트시로 최초로 CATL보다 삼성 SDI 출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SK온도 만만치 않게 70% 이상 성장하면서 1.3기가와트시로 출하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16.3 총 기가와트시 중에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는데, 특히 LG엔솔이 31%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5.9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CATL은 4%밖에 출하량이 안 빠지면서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삼성 SDI도 유럽에서는 부진했습니다. 31%나 출하량이 감소했고요. 가장 부진이 심했던 거는 파나소닉이 73%나 출하량이 감소했습니다. 12월 중국을 제외한 LFP 침투율은요, 중국만 LFP 침투율이 61%가 되고요. 유럽은 여전히 4.7%, 미국은 6.9% 하면서 LFP가 침투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소위 말하는 멀티플 PER 밸류에이션이 지금 40배 평균 포워드 PER 기준으로 40배에서 33배까지 떨어지면서 중국 13배랑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3배 이상 PER 밸류가 차이 났는데 지금은 2.6배까지 떨어졌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45%나 하락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 표 띄워주실 건데요. 지금 리튬 가격이 여기 끝단에 보시면 아주 소폭이나마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80초 중반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 80초 중반 가격 82에서 85 요 가격을
지금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계속 보합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는 이거 3일 전 데이터인데 14,250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전주 대비, 전월 대비 아주 소폭이나마 리튬 가격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극재인데요. 요거는 규보증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월달 잠정치인데 수출 물량은 다행히 12월달은 물량도 줄었는데 Q가 좀 늘어납니다. 근데 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P 판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1월 달에 NCM은 증가하고 NCA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 양극재 전체 수출액은 4.1억 달러의 수출량 12,478톤. 근데 이게 전년 대비로는 56%, 수출량으로는 전년 대비 32% 줄어들었는데 전월 대비로는 다시 1월 달에 살아나면서 52% 전월 대비 늘어나고 있고요. 수출량도 전월 대비 62%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NCA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12%나 수출액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22,000톤을 예상하고 있고 수출량도 전월 대비 7.2% 전월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NCM과 NCA 수출 데이터에 극심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격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NCM, NCA 모두 양극재 가격이 하락했는데 NCM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월 대비 6.2% 감소하고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킬로그램당 32.5까지 빠졌다. 보통 45에서 보통 50 수준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요. NCA 같은 경우도 대략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45에서 55 수준이었는데 38, 킬로그램당 38.1불까지 빠지면서 7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그래서 가격의 회복은 그럼 도대체 언제 나오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2분기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그 다음에 양극재 그 출하량, 그리고 배터리 출하량,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량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달 전기차 판매량, 배터리 출하량, 리튬 가격 계속 추적해드리고 한 달 동안 2차전지 관련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꼭 업황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그리고 소비자 현황도 제가 한번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해서 수요 현황,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선택 여부에 대해서도 꼭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단에서 엔캠, 동아기업, 솔브렌 홀딩스 쪽으로 너무 이 수익률에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오늘 강하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반등이 나왔고 LG화학이 최근에 굉장히 견조하게 하방을 지지하면서 수익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 전해액 업체의 쏠림보다는 2차전지 전반적인 소재와 장비 업체들의 오늘 그 2월 7일 수요일 상승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온기가 좀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차전지 이슈 체크 꼭 다음 달에 또 많은 내용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내용, 소비자의 선택 여부도 반드시 포함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차전지 그 이슈 체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